안녕하세요. 4월 30일 수요일 뉴스캐치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관세전쟁 여파에 투자자들이 신흥국 채권과 아시아 주식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로 기록되는 가운데 1분기 역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자동차 부품 관세 일부를 완화하면서 국내 생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100일 유세의 모습이 국내외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가 서울에서 대기업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을 하는 가운데 한미 경제 연결고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성역도시 600곳에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추방작전에 우편 서비스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복스바겐과 벤츠가 관세 직격탄으로 1분기 순이익이 40% 이상 급감했습니다. 종교 차트스쿨에 대한 미 대법 판결을 앞두고 교육계에 폭풍 전야가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홀로코스트 박물관 이사진을 전격 해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아공 원조를 중단하며 미국 히토류 확보 프로젝트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니김이 우주에서도 한류 음식 홍보 대사로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뉴스캐치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 관세 전쟁으로 미국 국채의 신뢰도가 흔들리며 투자자들이 멕시코, 브라질 등 신흥국 채권과 일본과 인도 주식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오르는 가운데도 신흥국 채권은 강세를 보였고 아시아 헤지펀드들은 관세 타결 기대 속 일본과 인도 주식에 다시 베팅 중입니다. 하지만 관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일부 자산 운용사들은 여전히 현금이 왕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0.3%로 추정되며 2022년 공급망 대란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관세 부과를 앞두고 기업과 가게가 외국산 물품을 앞당겨 구매하면서 소비 패턴이 급변했고 이로 인해 수입은 급증하고 수출은 정체돼 무역 적자도 역대 최대폭으로 벌어졌습니다. GDP 성장의 핵심인 소비자 지출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나 이는 미래 불안으로 인한 선구매 현상일 뿐 실질적인 경제 자신감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관세 인상이 인플레이션과 성장 둔화를 동시에 불러올 것이라 우려하면서 소비 심리 역시 2020년 코로나 초기 수준까지 급락했습니다. 3월에 미국의 상품 무역 적자가 1,62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이에 따라 1분기 미국 경제가 3년 만에 역성장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기업들이 관세 시행 전 재고 확보에 나서면서 수입이 급증했고 이는 GDP 구성 항목인 순수출을 악화시켜 1.4에서 1.75% 역성장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도 2020년 이후 최저치로 하락하며 경기 둔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관세를 앞둔 일시적 수입 증가가 수치 왜곡을 불렀을 수 있다며 2분기엔 수입 조정으로 반등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완성차 25% 관세는 유지하되 수입 부품에 대한 중복 관세를 조정하고 미국 내 생산 차량에 한 해 2년간 부품 관세를 일부 감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제조업 회복을 목표로 한 조치로 국내 생산 확대와 외국 업체의 미국 투자 유도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차량 가격 인하 효과는 제한적이라면서 제조사별 공급망 구조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기념하는 대형 유세가 미시간에서 열리며 정치권과 국제사회에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화자찬으로 가득한 현장 분위기부터 정치적 딜레마에 빠진 미시간 주지사 그리고 반격에 나선 해리스 전 부통령과 EU 지도부의 반응까지 오늘 유미정 기자와 함께 이 소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유세 현장부터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 워런에서 열린 100일 유세에서 100년 만에 변화를 이루었다며 강력한 관세, 이민자 추방, 종이 빨대 금지 등 자신의 대표 조치들을 나열했습니다.
군중은 트럼프 2028 모자를 쓰고 삼선을 외치며 열광했지만 최근 지지율은 39%까지 하락하며 정치적 불확실성도 공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세 하루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소속 미시간 주지사 위트머가 함께 나타나 화제를 모았죠? 맞습니다. 트럼프는 셀프리지 공군기지에 새로운 전투기 임무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했고 이 자리에서 휘트머 주지사와 이례적으로 포옹까지 나눴습니다. 휘트머는 경제 효과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유세에는 동참하지 않아 미묘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 일부 강경파들 사이에서는 트럼프와 협력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어 휘트머의 정치적 입지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민주당 측에서도 반격이 이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퇴임 후 첫 공개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행보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해리스는 공포와 탈진은 독재의 전략이라며 국민들이 침묵하지 말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연설은 여성 정치인 양성단체 이머지 행사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리스는 차기 캘리포니아 주지사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국제사회에서도 트럼프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죠. 네, 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에는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열린 유럽 국민당 행사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일방적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세계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며 EU는 자유무역과 과학 연구의 자유라는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와의 협상엔 열려 있지만 불공정엔 단호히 맞서겠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100일 유세는 화려했지만 그 여파는 국내외 정치권에 깊은 파장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 행보가 향후 미국과 세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미정 기자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서울 강남 조선 팰리스 호텔에서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을 가졌습니다. 한화 김동관 부회장 형제들을 시작으로 네이버 이혜진 의장, CJ 이재현 회장,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등이 참석해 방산, IT, 바이오 등 한미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롯데, 대한항공 등 미국 진출 기업들도 대거 참석했지만 삼성, 현대차, SK는 불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 보호구역인 성역도시 Sanctuary Cities를 정밀 파악하고 강력 제재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민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 이민 단속을 방해하는 지역 관리들을 기소하고 치안, 교육, 교통 관련 연방 자금을 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DC, 뉴욕, LA 등 주요 대도시 600곳이 대상이며 자진 출국을 유도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위해 미국 우정청 산하 수사기관 포스털 인스펙션 서비스까지 동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평소 마약이나 사기, 위협을 수사에 집중하던 이 기관은 최근 국토안보부와 함께 이민 단속 작전에 참여하고 우편 추적 정보, IP, 신용카드 내역까지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실상 연방 우편망을 추방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셈으로 모든 연방 기관이 이민 단속에 참여하라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내부에서는 이건 과도한 권한 남용이라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행정부는 우정청을 상무부 산하로 옮기는 방안까지 추진 중입니다. 세계 최대 택배사 UPS가 올해 2만 명을 감원하고 73개의 시설을 2달 내 폐쇄할 계획입니다. 아마존 물량 축소와 경기 불확실성 대응 차원으로 연간 35억 달러 절감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2026년까지 아마존과의 배송량을 절반 이상 줄이겠다는 UPS의 전략적 조정의 일환입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145% 관세가 시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어 중소기업 고객의 공급망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UPS는 자동화 통합 중심의 체질 개선으로 기민한 기업으로 재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대표 자동차 브랜드 폭스바겐과 메르세데스 벤츠가
올해 1분기 각각 40% 넘는 순이익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고율 관세와 소비 위축이 원인으로 폭스바겐은 매출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률이 6.8%에서 4%로 하락했고 벤츠는 매출, 순이익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미 국방장관 피트 헥세스의 부인 제니퍼가 공식 직책 없이도 국방부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첫 업무 영상 편집을 지시하고 언론 대응과 인사 결정에도 개입하며 국방부 내부에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기밀 수준의 예멘 군사작전 정보를 가족, 지인과 공유한 그룹 채팅에 그녀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안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 현직 국방 관계자들은 전례 없는 비공식 영향력이라며 우려를 표했고 일부 의원은 피트 헥세스의 사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대법원이 종교교육을 포함한 세금 지원형 차터 스쿨을 허용할지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톨릭 개학교 세인트 이시도르가 핵심 쟁점이며 승인시 종교학교들이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신앙교육 기회의 확대를 기대하지만 반대 측은 정교 분리 원칙 훼손과 기존 차터 스쿨 시스템의 붕괴를 우려합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 미국 교육 체계 전반에 대대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카멜라 해리스 전 부통령의 남편 더그 M 호프 등 바이든이 지명한 홀로코스트 박물관 이사진을 전면 해임했습니다. M 호프는 홀로코스트 기억은 정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며 비판하고 유대인 학살의 희생을 기리는 본래의 의미가 훼손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측은 이스라엘 지지자들로 구성된 새 이사진을 임명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 인사들과 유대계 인사들은 이를 위험한 정치적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케네디 센터, 스미소니언,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에 이은 또 하나의 문화기관 장악 사례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 행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한 대외 원조를 중단하면서 미국이 전략적으로 추진하던 남아공 필라보와 히토류 프로젝트가 보류 위기에 놓였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핵심 히토류 공급망 확보 사업으로 미국 정부기관 DFC가 5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남아공 정부의 백인 차별, 이스라엘 비판, 러시아와의 관계 등을 이유로 원조를 차단했고 이에 따라 DFC는 추가 자금 집행을 보류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내 히토류 매장량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번 중단이 미국 공급망 전략에 중대한 타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머물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 우주비행사 저니 킴이 직접 만든 고추장 버거를 소개하며 가족의 요리가 그리웠는데 딱 그 맛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고기, 치즈, 감자, 그라탱을 쌓고 고추장을 듬뿍 뿌린 이 버거를 레인저 버거라 부르며 SNS에 사진과 레시피를 공개했습니다. 저니 김은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세어, 하버드 의대 졸업, 조종사 자격까지 갖춘 전설적인 인간 승리 인물로 이번 ISS 임무를 통해 마침내 우주인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우주에서의 이발 장면 등 일상도 꾸준히 공유하며 한국인의 정체성과 정서를 세계에 알리는 중입니다. 이소룡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마음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실천하여야 한다라고요. 오늘 실천을 오늘 위에 올려놓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탑프로였습니다.